좀 지워야겠다. 자 일찍 깨가지고 자는 게 안 낫구나. 엄마 집 앞에. 병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젯밤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경찰에 뭐하러 접수하셨어요? 경찰에. 아이, 경찰은 서 있는 차랑 부딪히면 무조건 차를, 움직이는 차를 가해 차량으로 봐요. 서 있는 차 가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차가 부딪혔잖아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험사 직원이 접수하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가 보험 접수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의신청 해봤자 지금 경찰에서 나한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하겠다는데 이의신청 할까요? 아니에요. 이의신청 해봤자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데요. 근데 나한테도 일부 잘못 있고, 그리고 그쪽 서 있는 차고, 이의신청하도 역시 마찬가지.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민사소송에서 과실비를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어젯밤 12시 반에 올렸어요. 잠자리에 들려다가 잠시 둘러보던 중에 아이고 댓글이 많아서 살펴보니까요. 저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참 많고요. 또 저는 입원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 갖고 4명이 입원했다고? 그런 글들도 여럿 있고요. 예, 다만 저건 안 보이지 라는 글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4명 모두 자상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의 글들이 참 많습니다. 리프트에 처음에 이렇게 찍히는 건 몰랐고요. 네, 그러면서 긁히면서 지금 보니까 급히 멈췄는데요. 제가 글 쓸 때는 급제동한 것도 아니기에 왜 다쳤을까? 4명이 다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4명 모두 어디를 어떻게 다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요. 혹시 상대가 대인 접수해달라고 해서 대응 차원에서 자동차 상해 처리한 건 아닌지요. 네,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댓글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밤늦게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새벽 2시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도 영상 몇 번 보고요. 댓글도 다시 보고요. 예. 이게 6월 5일날 사고 났답니다. 우리 보험사에 대물, 내 차 방금 전 자차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대물 접수를 요청했어요. 근데 안 해줘요. 그러더니 6, 7, 8, 3일 지나서 상대가, 그러니까 운전자 말고요. 그 트럭 적재함에 있던 사람이 대인 접수해달래요. 그래서 아니 내 거 대물 해주라. 그 전에 못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서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요. 나 접수 못 해준다는데 내가 오케이 한 걸로 잘못 알고 대인 접수가 됐대요. 상대 측에 대해서. 나는 상대편이 나 대물 해주기 전까지는 대인 접수 거부했는데 왜 한 거냐.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보류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대인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보험사 지금 처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대물 접수 없으면 대인 접수 안 하겠다고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수요일날 사고 난 지 9일째 되는 날 상대가 대인 접수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인 접수를 해줬대요. 그런데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내가 경찰에 접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단순 대물이 아니라 인적 피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보험사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대인 접수해 준 다음에 우리 가족 4명 불편한 부분 자상 접수했답니다. 저랑 배우자는 염자, 이제 목이 좀 불편하고 이런 거요. 아이들은 낮엔 잘 놀다가 밤에 자꾸 깨면서 계속 운대요. 그리고 상대 보험 접수해 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통원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받았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설명해 준 대로 경찰에 접수했다는 거예요. 벌점은 지금 15점 나왔고요. 범칙금 4만 원 냈고요. 어차피 경찰은 택배차가 때린 게 아니고 서 있는 택배차를 불박차 부딪혔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그래서 불박차를 가해차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남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과실 판단을 받는 것뿐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경찰에 접수를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해서 병원에 가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몸이 불편해서 가신 것인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좀 불편하셨대요. 여하튼 이 사고 이후 엄마 아빠는
상대가 대물 안 해주고 오히려 대인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거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 직원이 그걸 우리도 접수해라. 그냥 접수하면 안 되고 대물만 하면 안 되고 대인까지 있어야 된다.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파스를 사흘 동안 붙이셨답니다. 아 그럼 나 불편했던 거 이거 병원 가봐야지. 병원 가니까 이거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번 사고가요. 상대 측에서 일단 대물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못했네요. 그리고 서로 보험사끼리 과실 협의하십시다. 그랬으면은 계속 몸이 불편했을까요? 이번 사고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잘 안 보일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 상황이 여러분들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니까 저게 보이죠? 여기서 우회전하면서요. 저기 트럭이 있네. 저 트럭. 그럼 내 트럭을 좀 멀리 돌아가야죠. 짐도 있고요. 여기 박스도 있고요. 요걸 멀리 돌아서 가야 되겠다. 내 멀리 돌아 여유 있게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 이게 보일까요? 이게 일부러 오른쪽 살피지 않으면 보일까요? 원래 트럭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근데 이만큼 1m 이상 튀어나오는 거 이게 보일까요? 돌면서 엄마 집 앞에. 네, 차가 흔들리잖아요. 차가 제법 흔들리잖아요. 엄마 집 앞에. 네. 이 정도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안 불편할 수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확인해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이기가 매우 힘든 위치에 리프트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은 리프트가 날 때린 게 아니라 움직이는 차가 그 차랑 부딪힌 거잖아. 그래서 저럴 때 서 있는 차랑 부딪히면 경찰은요 고속도로에서 서 있는 차가 불박차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달리던 불박차 때렸잖아요. 불박차를 가해자랍니다. 경찰은 늘 그래요.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도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더 잘못한 쪽에 그렇게 리프트를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죠. 업무상 과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바퀴 움직이는 쪽이 가해자로 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관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보험사에서 저쪽에서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하세요. 왜 그래요? 자차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부담금 청구하면 되잖아요. 이 영상 보고요. 근데 왜 경찰에 접수하라고 그렇게 시켜요? 경찰에 접수하면 그냥은 안 받아주니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될 건데 짜증이 나잖아요. 끝까지 안 해주니까. 그래서 상대가 먼저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짜증이 나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 어차피 우리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나 파스 붙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관행의 악순환입니다. 굳이 병원에 안 가고도 좋아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양쪽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차 처리하고요. 내 자기 부담금 내신 거는 나중에 과실비율 정해지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 쪽에서는 내 가만히 서 있었잖아. 저는 리프트 쪽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물론 판사분들도 보이네. 저 뻔히 보이잖아. 저게 안 보인다고? 이거 블랙박스에 보이잖아. 블랙박스에 보이잖아.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목을 빼서라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전석에서 보이는 그 시야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보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돌 때 몇 대가 보여요?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인데 지금은 여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2배 내지 3배가 더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이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광각일 때는. 판사도 이 사건에 소송 가면 저 보이네 이거 보이네. 저게 안 보여? 막상 판사님이 차를 타고 한번 거길 지나가 보십시오.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근데 그냥 우회전만 하면 보이는 게 어렵습니다. 이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셨어요. 입원했다고 그런 글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먼저 대인 접수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대물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 긁힐 때 요게 긁히면서 자는 게 안 나. 그래서지 엄마 집 앞에. 이때 저 트럭도 그만큼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트럭에서 뭐 하다가 뒤뚱했을 수도 있겠죠. 상대가 먼저 대인 접수해달라? 안 하면 경찰에 접수한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 직원하고 상의한 결과 우리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 있어요? 진단서 첨부해서 접수하세요. 그러면서 자상도 우리 보험사가 받아준 거겠죠. 교통사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우리 보험사 직원이 시킨 대로 한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굳이 병원에까지 안 가도 됐을 것 같은데 경찰에 접수하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해서 그래서 갔다가 오히려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진단서 그거는 빼고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진단만 그것으로만 벌점 부과된 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이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미숙했어요. 미숙했지만 이분 때문에 우리들의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이런 사람 때문이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험제도, 교통사고 처리 관행에 대해서 씁쓸함이 느껴집니다.